강하나의 영화 음악 공간. 강민선의 문화다락방 강하나의 영화 음악 공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화요일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오늘 날씨도 어제만큼 따뜻하다고 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시간 속에서도 굉장히 또 시간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 그 이석기 의원 내라는 선고일이기도 했는데 역시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제대로 올바른 길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역시나 거꾸로 가는 회귀망측한 일이 생기기도 했고요. 굉장히 좀 그런 생각이 있죠. 모든 사람이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데 이 양심 하나가 삶의 그 어두운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지팡이 같은 역할을 한다면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 양심을 또 저버리는 일도 끝도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어제 문득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양심을 속이고 서로 어두운 길에 촛불 같은 존재가 정말 점점 미약해지는 사회 속에서 내가 밝게 비추는 촛불이 되게끔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을 언젠가 만들어 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촛불이 타버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촛불은 자신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끊임없이 자신의 그 빛을 내뿜고 사라지죠. 그만큼 강렬한 또 하나의 재가 되기도 하는 것인데 어쨌든 모든 빛이 강렬하게 또 어떤 것들인지 다 뭐든지 소멸하긴 마련이지만 그 순간에 어떻게 탈지 그 순간에 어떻게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남길지는 어떤 모습으로 빛을 비추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화요일 영화 음악 공간 그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촛불처럼 밝게 그리고 미약하지라도 길게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과 함께 들을 곡,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Always look on the bright side of life 듣겠습니다. 네,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Always look on the bright side of life 듣고 왔습니다. 이 영화 많은 분들이 또 아실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보셨다는 분들도 있고 아니 그냥 들어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97년작인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그 얘기처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프닝 멘트에서 썼던 그 말과 어울리지 않는 말인가 싶기도 해서 오늘의 첫 번째 영화 음악 공간의 음악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런 게 있죠. 지금 내 순간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행복한 순간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여기에 뭐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어떤 부사를 덧붙이기도 하는데 만약 정말 행복한 순간에 아름다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밖에 공기를 마시며 그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날씨가 조금만 더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정말 맛있는 커피 한 잔 함께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순간을 즐기는 우리의 모습보다는 어떤 게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간혹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이보다도 좋을 순 없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도 정말 강박증이라는 하나의 그런 편집증 같은 증세라고 해야 할까요? 네. 어떻게 보면 결벽증이라고도 해야겠죠. 그런 증세가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옆에 있는 거 싫어하고,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너무할 정도로 괴롭히기도 하는 그런 주인공 유달의 모습에서
인간미라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매력이라는 것을 단 한 개도, 툴도 찾아볼 수 없는 남자 주인공의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격도 XX 같다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그런 주인공이죠. 그래서 모든 이웃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가 그나마 이제 접근을 하게 되고 마음을 열게 되는 사람은 그가 자주 가는 식당의 웨이트리스트 주인 캐롤인데, 캐롤은 항상 유달에게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유달에게 다른 자리에 한번 앉아보라고도 권유하기도 하고, 항상 자신의 식기를 갖고 와서 사용하는 유달에게 식당의 식기도 한번 사용해보세요라고 권유도 하고, 그렇게 유달에게 다가가는 한 여성이기도 하죠. 그러다가 한 마리의 강아지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변화가 되는데, 사람도 싫어하고 주변에 누가 자기 옆에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우연히 강아지를 맡게 되는데, 그 강아지가 계속 신경 쓰이게 되고 산책도 나가게 되고 강아지한테 피아노 연주도 들려주게 되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차차 발견하죠. 그렇게 강아지 한 마리로 인해서 인생이 변화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를 바꾸게 하는 것이 주변의 환경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할 때도 있고 들을 때도 있는데, 그만큼 이 환경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변화를 내가 하는 것처럼 내 자신에서 내재되어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어떤 것을 더 요구하고 바라고, 또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이 갑박한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좋을 영화가 아닐까 싶기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이 순간을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지금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삶을 바라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 나중에 어떤 보상이 나한테 오는 거지? 라는 생각들 간혹 일을 하시는 분들 많이 하실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뭐 내가 꼭 어떤 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들은 아니지만 이것보다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들, 누구나 다 자기 발전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내 발전의 모습과 계속 나의 현실을 부정하며 탓하고 이런 모습과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주어진 것에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더 가질 수도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만큼 우리가 지금 우리의 존재에 서로 간에 그런 따뜻한 정을 느끼는 이 순간에서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당연히 알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노래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107시간 곡입니다. 러블리데이, 빌 윈터스가 부르네요. 빌 빌더스가 부르는 러블리데이, 영화 127시간 OST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이 영화 127시간이라는 얘기는 한 인간이 고립된 시간이라고 합니다. 실제 인물 아론 레스톤에 대한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극본을 짠 영화 127시간인데요. 혼자 암벽 등반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돌덩이에 팔을 낀 채 127시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팔을 자르고 가까스로 탈출한 한 남자의 처절한 사투를 그린 영화. 어떻게 보면은 한 인간의 사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127시간 자체 고립된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하겠지만 거의 5일이 가까이 되는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자신이 준비해간 음식도 부족할 테고요. 물도 그렇고, 또 얼마나 춥고,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는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 시간 동안 굉장히 좀 자신의 그런 소중했던 연인, 그리고 친구들, 또 가족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시간을 그 속에서 보내면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순간이 맞닥뜨리게 되죠. 오른팔을 짓누른 바위 때문에 어떻게 팔을 이렇게 해보지도 못하니까 결국 이제 자신의 팔을 잘라서 가는 걸 선택하는데 얼마나 그 고통이 굉장히 심하겠어요. 어쨌든 오른팔은 어쨌든 점점 괴사 상태가 돼가고 나간다고 해도 이미 이 자체는 죽은 팔이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내 팔을 자른다는 거는 좀 쉽지가 않죠. 그리고 결국 이 방법을 통해서 팔을 잘라내고 살아서 나가는데 그 순간에 그 외롭고 고립된 이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보면 굉장히 좀 한 주인공, 제임스 프랭코가 주연으로 나오는데 그분이 혼자 원샷처럼 나오죠. 자신의 고립된 그런 사투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근데 굉장히 그 모습 속에서 그 당시의 실화 인물인 그 사람의 심정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이 상황보다 더 극한, 영화인데도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인 건데 실제는 얼마나 더 사투를 벌이는 시간이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내가 만약에 저곳에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자신이 살고자 하는 의지가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삶을 포기할 때도 있고 내가 이 현실에서 버텨나갈 힘이 없다, 다 잃은 것 같다, 희망이 안 보인다 이런 생각으로 쉽게 자신의 그런 생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많은 고뇌 속에서 자신의 삶의 그 끝자락을 놓지 않고 싶더라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계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는 조금 더 내 삶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또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가장 힘들고 내가 제일 불행하고 내가 제일 어떻게 보면은 행운이 없는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이 땅 위에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자체도 축복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내일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자체가 또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부러운 요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인생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인지 절대적일 수는 없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이 인생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 나라면 저 상황에서 127시간을 정말 어두컴컴한 산속, 아무도 내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그 산속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웬만한 삶의 의지가 아니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제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들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들이 충분히 나를 그 구렁텅이에서 끊어줄 수 있는 요소라면 어떻게든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나가야만 하겠죠. 라는 이런 생각들 좀 하게 됐었는데 내가 매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한다고 생각하지라도 우린 그걸 참 많이 잊을 때가 있고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 순간, 지금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을 행복하게 해야겠다, 행복하게 생각해야겠다고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이런 많은 순간 속에서 우리가 뭐 좌절할 때도 있고 희망이 절대 안 보일 때도 있고 진짜 구렁텅이에 빠져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지옥 같은 순간일 때도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순간들이 정말 계속 부닥치게 되고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것들인데 굉장히 좀 이런 순간 속에서도 나중에 그 순간을 벗어나고 되돌아보면 아, 내가 그때 그 순간에 왜 이렇게 될 것을 생각 못했을까? 왜 난 그때가 정말 힘들다고만 생각했을까? 사람이 그 환경이 자신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죠. 그만큼 이렇게 고립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계속 있다 보면 이 안에 있는 세상이 전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든다고 하는데 저도 뭐 예전에 잠깐 여러분들과 옛날에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잠깐 고시라는 공부를 했을 때 그 고시촌 안에 살다가 지금도 많은 분들이 고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그 꿈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정말 굉장히 외롭고 힘든 자신과의 싸움인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벗어날 길이 없다. 내가 이곳을 벗어나기 전에는 시험을 합격하지 않으면 죽어서라도 나가리 뭐 이런 얘기를 그때 당시 농담처럼 하곤 했었는데 참 진짜 딱 그 세상 안에서는 있다 보면 아, 이 세상이 거의 전부인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 시험을 그만두고 나가면 뭐 해 먹고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때 뭐 처음부터 그렇게 준비를 안 했을지라도 그 속에 발을 들여서 생활을 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꼭 이것만을 이뤄야 되는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돼버린 거죠.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내 환경에서 그 안에서만 생각하게 되는 고립된 사고를 우리가 많이 경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 순간에 벗어나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내가 어떻게 관점을 다가가고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내가 그 환경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들이 많은 것처럼 우리는 무궁무진한 그런 세계 속에서 할 일도 많고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문화다락방 얘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정말 다양한 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실 거고 그리고 이 다양한 분들은 다양한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는 그 다양성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다양한 세계가 분명히 있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나 이 안에서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이든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는 시간은 분명히 언젠가 오기 마련이고 또 선이라는 것들이 왜 있겠어요? 네, 좋은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그 좋은 일의 보상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생에 대한 이야기? 괜히 뭔가 좀 더 경건해지는 마음처럼 느껴지는 순간이기도 한데 이런 영화를 통해서 내 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순간을 행복하게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노래 또 한 곡 이어서 들을까요? 네, 구름 위의 산책, A Walk in the Clouds 듣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댄서의 구름 위의 산책 노래 듣고 왔습니다. 원래 영화 구름 위의 산책이라는 영화의 OST를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음원을 이제 벅스에서 찾을 수가 없다고 나와서 네, 그 봄날의 꿈을 좋아하세요. 지난번에 저랑 영화 이야기했던 그 영화 클라우드 댄서 노래 구름 위의 산책을 한번 함께 같이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순간에서 내가 좋아하는 영화들 그리고 이 영화를 떠올릴 때 그런 음악을 함께 떠올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생각했을 때 이 영화를 보면서 음악에 귀를 기울이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문득문득 지나가는 음악에 이 곡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러다 보니 내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영화 속의 한 장면의 노래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들었던 노래지만 나의 가슴속과 머릿속에는 뇌리가 박히는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영화를 기억하기보다는 음악을 기억할 때도 가끔 있고요. 음악을 통해서 영화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가 있는데요. 저는 이 노래 여러분들과 함께 들으면 여러분들은
영화보다 노래들이 많이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의 도레미 듣겠습니다. 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OST 도레미 송 듣고 왔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어린 시절에 가장 최고의 영화를 꼽아봐라 하면은 이 사운드 오브 뮤직을 택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보면은 가슴이 괜히 몰랑몰랑해지는 기분인데 저는 이 영화 거의 7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봤나? 굉장히 제가 많이 좋아하는 영화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래 들으면서 지금도 혼자 노래 감상에 빠져서 여러분들이 표정이 어디 이렇게 표정이 멍하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노래 감상하느라 표정이 조금 멍했네요. 네, 이 도레미송도 그렇고 사운드 뮤직 꽤 굉장히 많은 노래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그 곡도 나중에 들을 텐데, 이 사운드 오브 뮤직의 영화는 많은 분들이 다들 아실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많이 또 사랑을 받은 만큼 지금까지도 명절이나 이럴 때 많이 틀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TV에서 간혹 지나치다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좀 아름답죠. 그 시대가 아름다운 상황이 분명히 아닌데, 이 가족의 그런 화음, 이 조화, 이런 것들로 그 시대를 이겨내는, 모습들도 그렇고요. 굉장히 노래 한마디 한마디가 좀 많은 그런 우리한테 말랑말랑한 기분을 안겨주는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서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나라 번역으로 도레미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괜히 신기했어요. 그때 번역된 거를 보고, 우리나라 번역된 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저 도레미도 이어지는구나 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우리나라의 그 스타일로 번안이 됐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모든 음도 그렇고요. 모든 음악에서 이렇게 도레미라는 기본 화음이 있죠. 7음계가 있는데 이 음계를 바탕으로 모든 것들이 다 창작이 되고 이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끔 해봤습니다. 뭐든지 기본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더해지고 더해져서 새로운 창조물이 나오는 건데 이 기본이 잘 다져지지가 않으면 아무리 더하고 더해도 새로운 것이 새로워질 수가 없는 느낌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기본이 있고 그 위에 덮어지는 것들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창조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창조라는 것들이 그 기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덧붙이는 것은 창조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도 생각이 드는 맥락이었네요. 네, 그럼 저는 또 이 영화 사운드 뮤직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어마어마하게 할 얘기가 많은데 나중으로 미뤄두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사운드 오브 뮤직과 함께 저의 청춘 시절을 따뜻하게 했던 영화죠. 네, 마이걸, 영화 마이걸의 OST 듣겠습니다. 템테이션즈 마이걸. 네, 영화 마이걸, 템테이션즈의 마이걸 듣고 왔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굉장히 좀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홀로 집의 맥컬린 컬킨 그런 앳된 모습과 지금은 어엿한 여인이 된 그런 안나 클런스키의 완전 귀여운 얼굴이 기억나는 영화이기도 하죠. 처음 영화 시작이 될 때 안나 클런스키의 그 동그란 얼굴, 동그란 눈망울, 초롱초롱한 그런 얼굴로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목을 싹 사로잡는데 제가 이 영화를 좀 잊고 있다가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에서 프로그램에서 존박 씨가 이 템테이션즈의 마이걸을 부른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딱 문득 이 영화 마이걸이 떠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화일 영화 음악 공간에 이야기를 나눠보면 굉장히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저의 추억의 영화 네, 마이걸 지금 OST 함께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정말 좋아한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때 당시 암나 클러스키의 그 배역 이름이 베이다였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렇게 책 같은 거 찾다가 보니까 제 그 책 메모에 베이다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우리 흔히 얘기하는 버디버디. 지금은 많이들 안 쓰시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초등학교 때까지 썼던 그 버디버디의 아이디가 베이다인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영화 마이걸을 정말 좋아했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 또 하게 됐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꼭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곡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다 성인이 돼서 그때 당시에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면은 그분들도 놀라실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정말 지금 봐도 사랑스러운 그들의 모습에서 어린 시절의 우리의 추억도 함께 되새겨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 친구들이 진짜 어른들의 모습을 그대로 습득하는 것들이 굉장히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어른들이 키스하는 모습을 서로 한번 우리도 해보자 이러면서 해보는 모습도 나오고 어린 시절에 저희도 뭐 어른들이 뭐 구두 신고 뭐 엄마가 막 구두 신고 화장하고 이런 거 보면은 막 어릴 때 엄마 화장품으로 화장하다가 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엄마 구두 신다가 넘어지고 저도 초등학교 때 엄마 구두 신고 나갔다가 어 이렇게 굴러가지고 다리에 깁스를 한 적이 있었는데 뭐 그랬던 사연들 어린 시절에 어른을 따라하겠다고 그렇게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 어른의 모습이 왜 그렇게 멋있어 보였고 예뻐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렇게 그걸 따라하는 것에 열연을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때 우리의 시절도 그렇고요. 이런 어린이들의 모습을 순수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화가 또 마이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 바로 영화 속 그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네. 메리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노래 Build Me Up Buttercup 듣겠습니다.